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또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아마도 내일 새벽쯤에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정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파헤쳐 오고 계신 분입니다.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뉴스포터 에디터로도 활동 중이신 신예리 국제경제 전문기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현장 분위기 어떤지 궁금해요. 또 삼성 쪽은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취재된 바가 있나요? 네, 정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몰렸던 현장은 기자분들도 처음인 것 같아요. 좀 꺼리시는군요. 네, 많이 모이는 거. 많이 모였고요. 또 외신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향했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영장 심사는 비공개라 당연히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10시 반부터 영장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오후 1시쯤에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해요. 지금 언론에서는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뭐 도시락은 어떤 브랜드인지, 커피는 나와요, 그거. 네. 이런 기사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브랜드까지는 말 안 하겠지만 일단 이번에 좀 달랐던 게 예전에는 점심 식사를 좀 걸러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안에서 도시락 식사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총 2번의 휴정을 점심시간 포함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1시쯤 점심을 먹고 또 4시 15분쯤에 좀 15분 정도 쉬면서 심사를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큰 이제 관심사는 영장 심사가 언제 끝나느냐 이거잖아요. 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을 보니까 20만 장이 넘습니다. 20만 장이요? 네, 20만 장입니다. 저도 평소에 뭐 20만 장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을까? 이제 참 방대한 양인데요. 이게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또 기록이 방대해서 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검토할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번에는 좀 늦게 나올 거란 예상이 있는데요. 근데 원래도 이런 사건은 좀 새벽에 나오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심사 후에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기를 하게 되고요. 늦은 밤이나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면 그때 이제 구치소로 갈지 밖에서 머물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굳은 표정이었다고 하셨는데 오전부터 그러면 별로 분위기는 안 좋았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도 좀 이례적으로 뭐 호소문까지 내면서 삼성 내부에서는 굉장히 위기다라는 이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20만 장의 복잡한 사안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를 정말 열심히 따라가 보고는 있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놓쳐요. 그래서 그렇죠. 영어로 표현하면은 you lost me 그러잖아요. 이런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거 정말 지속적으로 파오신 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혐의인데요.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회계 분식 혐의.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있었던 그 콜옵션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1조 8천억짜리고요. 그다음 이제 회계 분식과 관련된 두 번째 혐의가 이게 좀 재밌는데 2015년 합병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회계법인이 콜옵션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콜옵션 부채가 어떤 식으로 뭐 행사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부수적으로 이제 알게 돼서 이런 일이 너희 우리 회계법인이 봤더니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돌이켜서 국제회계 기준대로 이른바 FM대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1조 8천억의 손실이 나서 너희는 자본 잠식 된다. 이런 이제 사실을 최초로 밝힙니다. 레터를 통해서. 이제 이 레터라는 것도 이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측에서는 이와 같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임의 회계 변경을 했다는 것이 그간 이제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일관된 이제 입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4조 5천억 가량의 가치 과대평가,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이게 이제 혐의입니다. 그게 이제 회계분식 하나이고 두 번째가 저도 약간은 사실을 놀랐던 부분인데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주가조작 혐의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추가하였습니다. 저 사실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이걸 과연 입증할 수 있을까? 왜요? 그러니까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삼성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어떻게 상장사에 그것도 이제 시가가 수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거였는데요. 지금 이제
저도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와 같은 주가 조작의 정황들을 뚜렷하게 삼성증권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자료들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그래요?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이 두 가지 혐의인데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관법 네네. 위반인데 검찰 측이 확보한 자료들, 언론 보도를 통해 이제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20만 페이지라고 하셨는데 그것들 중 상당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삼성 측이 작성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측이 작성한 자료로 삼성이 주가 조작을 하였다, 회계 분식을 하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검찰 측의 전략이고 그 부분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주가 조작이면은 오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는데 무식회계도 물론 그렇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좀 오래 걸렸어요. 지금 1년 7개월 만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칼을 갈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좀 느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특히 회계 분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불위원회에서 이것은 회계 분식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이에 대한 소송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다만 있었다라면 고의 분식이 아닌 뭐 중과실이다, 중과실을 경과실이다 이렇게 이제 경감하기 위한 소송은 있었는데 삼성은 이제 최초로 그와 같은 소송을 했고 이와 같은 이제 회계 분식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정으로 옮긴 최초의 어떤 뭐 그룹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저는 이것을 그 1년 7개월간 질질 끌어온 것을 검찰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감히 삼성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조금 중립적으로 보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경제 수사는 정말 처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겁니다. 이 수사에 삼성바이오, 삼성물산, 삼성증권, 제일모직, 국민연금까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많은 주체들이 그것도 경제 주체들이 들어가는 사건은 거의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제가 워낙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것들 다 검찰에 계신 분들도 네. 상당히 이게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예. 1년 7개월이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워낙 이제 이 사건이 또 그 국정농단과 또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굉장히 복잡했던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의 이와 같은 상속 승계를 위해서는 그 상속세법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나라 재벌사에서 이 같은 일이 이제껏 이건희, 이재용 이 두 부자를 제외하고 언제 이렇게 있었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저는 분명히 이건희 회장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고 또 정말 뭐 사회적인 큰 혼란을 야기한 일이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삼성그룹 내에서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연달아 대를 이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이상은 보다 더 엄밀하게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고 법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법이 약화됐다고 해서 그 법의 틀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법이 약하다고 해서 그 법을 또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익스큐즈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 잘 넘겨져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건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 부회장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사실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청취자분들이 실장 팀장이라고 해서 낮은 직급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부회장과 이제 사장직함을 가지고 있고 두 분 모두 이제 동일한 이재용 부회장과 동일한 혐의 아까 자본시장법 위반, 외관법 위반을 이제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김종중 사장의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이제 그 과거 파기환송심과 연관이 되는데 2심이죠. 2심에서 재판정이 나와서 그 국정농단 재판에 나와서 삼성그룹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와 관련된 현안 이슈가 없다라는 것,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위증 혐의까지 더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삼성이잖아요. 그럼 변호인단도 면면이 아주 뭐 화려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재경 전 민정수석 다
한 번쯤 들어봤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막판에 네, 맞습니다. 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2016년 10월에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됐지만 이 대통령이 최초로 검찰 수사에 거부하니까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던 인물입니다. 일단 그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 수장이 최재경 변호사인데요.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고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지냈던 인물이고요. 검사 시절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좀 꼽혔던 인물입니다. 2014년에 이제 인천지검장을 했을 때는 유병헌 세무그룹 회장 검거 실패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이제 계속 쭉 개인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 이제 지난해 3월 정도에 삼성전자 법률 고문으로 위촉됐는데 여기에 좀 중요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종환 변호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성맨으로 굉장히 유명한 삼성그룹 법무실장이에요. 근데 이 변호사가 2007년쯤에 이건희 일가 비자금 사건을 좀 책임을 지고 삼성을 떠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구하기에 나서면서 다시 컴백을 했던 인물인데요. 이 변호사가 이제 건강 악화로 최근에 또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끼는 이 최 변호사를 후임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환 변호사는 워낙 이건희 회장의 가신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네네.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인데 이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신임이 두텁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기로에 이제 서 있을 거다라는 두터운 신임을 얻기 위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성과를 꼭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변호사단을 보면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도 있고 또 전 서울서부지검장인 이동열 변호사도 있는데 이 두 인물이요. 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또 좀 주목이 되고 있죠. 전관예우 뭐 이런 얘기가 또 맞습니다.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어떤 논리로 방어를 할까요? 지금 이제 삼성 측 논리를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해와 봤는데요.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제 회계 처리 기준과 맞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 분식과 관련해서는 과거 앞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4차례나 이제 동일하게 고의적인 네네. 중대한 분식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뿐더러요.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정회계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 회계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실제로 이와 같은 레터를 보냈습니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회계 처리를 완전히 잘못해서 너희 그러한 손실을 반영하게 되면 지금 완전 자본식 상태에 달한다. 이런 레터도 달해가지고 회계 분식을 가지고 이걸 뭐 논란의 장으로 끌어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미 이제 증거화된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이게들이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재벌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규제들, 순환출자금지라든가 금산분리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뭐 부대 효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이재용 부회장이 취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고발인의 한 명으로서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일부 문건들은 봤었는데요. 네네. 그 문건들의 요지는 그겁니다. 분명히 이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와 같은 현행 법률의 어떤 제재 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회장에서 부회장으로 승계가 지분들이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문서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모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고받은 그래서 뭐 부회장 보고 필이라고 하는 직인까지 찍힌 그런 문서들도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미 검찰이 확보한 문건들로 충분할 거다. 충분히 이러한 혐의들은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방어논리가 실수다 이런 방어논리로 요약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최지성 그리고 김종중조차도 우리는 보고를 했고 이와 같은 문건은 승계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모른다. 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말은 이미 다른 진술들, 문건들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런데요. 지금 하여튼 삼성이 굉장히 조금 위급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명자를 내놓고 뭐 여론전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어떻습니까? 어제 호소문을 발표했죠.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단 이 호소문 읽어보면요. 첫 문장이 삼성이 위기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요. 이 코로나19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될 삼성이 이런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하면서요. 지금 일부 언론의 그런 합병 성사를 위해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긋고요. 지금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굉장히 경험하지 못했던 의례적인 거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달라는 문구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론에게 굉장히 호소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어제가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27년 전에 북경 베이징에서 이 신경영인 선포를 했던 27주년 기념일입니다. 나는 이제 부인 빼고 다 바꿔라. 네. 그래서 상당히 그 27주년에 맞춘 의미가 있다라는 이제 시각도 있고요. 일단 여론을 좀 삼성 편으로 만들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자. 사실 그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발표를 제가 보니까 이게 언론 기사에 있는 댓글이 아니라 블로그나 뭐 개인 그런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는 댓글을 보면 거의 60%가 선처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그 얼마 전에 삼성 개미, 뭐 동학운동 이런 것들 많이 회자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좀 일으킬 만한 주역이다. 이 부분은 사실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 좀 이걸 선처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좀 형성이 돼 있어서 삼성에서는 이걸 좀 노리고 여론을 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애국기업이 됐네요,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글로벌 기업으로 더 성장하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되려면 건전성에서 좀 회복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건전성이나 투명성 같은 게 기업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또 최근 들어서는 윤리 경영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삼성 내부에서도 사실 그거 만들었었잖아요. 준법감시위원회라든지.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번 회계 잘못되면 그냥 바로 상장 취소되고요. 철회되고요. 뭐 많게는 수십 년, 수백 년까지도 감옥에 살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 보면 재벌에 대해서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지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뿐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 지금 이제 삼성이 어제 뭐 위기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삼성이라는 거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재용이란 말을 지워버리고 어떤 특정 기업에서 오너가 횡령을 일으키고 뇌물을 줘서 자기 승계를 위한 여러 가지 불법 정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을 때 그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고요. 이제 이름을 다시 넣어서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이 뇌물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승계를 위한 여러 불법 정의를 했다라면 저 같으면 삼성은 어제 삼성이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외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주요 외신들이 거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15개 언론을 다 읽어봤는데 거의 톱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신혜리 기자는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입니다. 우리 김지은 박사님도 캐나다에서 석사하셨죠? 석사는 아니고요. 저는 박사 끝나고 가서. 동부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서부에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언론 기사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어제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외신들이 이재용의 공백에 굉장히 우려를 표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봤는데 아니 외신이 왜 이재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느냐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우려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백 얘기는 했는데 공백 얘기는 했어요. 삼성이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까지는 저도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우려를 뭐 표현했고 또 정부의 뭐 광합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우려를 표했다.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벌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꼬집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직은 구속 여부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보통 미국 언론들은 이 구속이 되면 이후에 오피니언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내지 이렇게 미리 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팩트 자체를 하나하나 짚은 기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우리나라의 뭐 경제가 휘청거릴 거라는 그런 분석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왜곡
왜곡해서 좀 외신마저도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해외 언론들은 재벌이라는 어떤 시스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일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재벌과 연관돼 있는 어떤 승계 의혹이나 그다음에 탈세 많이 그동안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재벌이라는 이 막대한 시스템을 좀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좀 무너뜨릴 필요도 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매일 사면으로 이제 그렇죠. 어떻게 좀 탈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외신들의 이런 보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외국인 투자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매출도 중요하지만 건전성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뭐랄까요, 좀 한 단계 올라서는 뭐 그런 뭐 시금석이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씩 발부될까요? 구속영장? 저에게 물어본다라면 당연히 발부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발부하지 없다. 않기는 힘들 거다. 그렇군요. 신혜리 기자. 지금 위기인 만큼 짧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 빠져나가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도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말 잘 혁신적으로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서 신혜리 기자,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